그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대물림이 되고, 그쵸? 그래서 처음에 자본주의의 장점이었던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지금은 아니죠. 부의 재분배의 문제가 생겼어. 지금은 똑같이 일한다고 똑같이 벌 수 있지 않아요. 원래부터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똑같이 일해도. 그쵸? 맞아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해졌어요. 이게 고착이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과도기인 것 같아요. 유럽 같은 데 잘 사는 나라들 보면 계층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계층 이동 안 되는 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가난하게 살아. 그거에 별 불만이 없어. 그냥 당연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층 이동은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인데 사람들의 인식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뭐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 아니니까 개천에서 살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짜 계층은 카스트 제도 같은 거다. 그거는 그 옛날에 신분제 같은 그런 거인 거고요. 신분제가 없어진 대신에 돈이라는 계층이 생긴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상류 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가끔 그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나오지 않나요? 진짜 있는지 안 가봐서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들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랄까요?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과도기라서 문제인 것 같아요. 일본 드라마나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일본은 몇 대째 이어져 온 그런 장인 같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 이런 얘기 하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일본도 그 계층화가 된 사회인 거죠. 그래서 그냥 가업을 물려받고, 그쵸? 그 옛날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가업 물려받았잖아.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계층 이동을 하고 싶어서 그 직업을, 그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이렇게 돼버린 건데, 일본은 그냥 그 계층화가 쭉 이어져 온 거인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국민성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하고 비교하고 남들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는 그런 민족이고요. 그쵸? 일본은 그냥 받아들이는 민족인 거고. 그래서 그 민족성도 좀 다르다 보니까 계층화가 좀 빨리 됐나 봐요, 일본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가업을 몇 대째 물려받는 그런 집들이 진짜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국민성이랄까?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계층화는 됐지만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 거네요. 그쵸? 안수령 실시 중이에요? 그런가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제사회와 극단적인 복지국가, 이런 게 되는 게 부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좋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기득권층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부익부 빈익빈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가난할 때는 부의 재분배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도 부자가 되는 순간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쵸? 상속을 막을 수가 없다. 맞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죠. 불법적으로라도 하겠죠. 만약에 그 상속을 못하게 한다면. 그쵸? 그리고 상속을 못하게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계층화가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에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좀 많아지고 있고, 자식을 안 낳겠다 하는 사람들도 좀 많아지잖아요. 그때 자식 안 낳는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말 있죠. 내가 아이를 낳아봤자 얘는 낮은 계층에서 노예로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이미 계층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낳겠다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해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었잖아요, 사실은 자본주의가. 우리나라도 자본주의였기 때문에 발전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요즘 젊은이, MZ세대들이라고 하죠. MZ세대들은 약간 좀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느낌 별로 없죠. 어차피 해도 뭐 하면서 그 일 대충 하고 이런 사람들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로또 당첨되면은 그래도 진짜 대박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로또 당첨돼도 서울에 집 한 채 사기도 힘들죠. 그쵸? 예전에는 당첨되는 사람이 적고 2월 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로또 당첨되면 대박이었는데 요즘에는 별로 아니죠. 막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죠. 10억도 밖에라고 하기엔 큰 돈이긴 한데 10억이면 집을 못 사잖아요. 그쵸? 계층을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없어지고 그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권을 많이 사게 되는 거죠. 도박이나 복권에 돈이 몰린다.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마약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미국처럼 마약이 만연해지는 사회가 되는 거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희망이 없으면 도박이나 복권, 마약 이런 거에 빠져들죠. 우리나라는 반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마약하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보면 잘 사는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들 현실은 시궁창이야 이런 사람들이 마약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계층화가 완전히 확실하게 딱 나눠져서 그리고 확실히 정치인들이 기득권층이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꽤 생기지 않았나요? 최근 10년 안에 계층의 사다리를 없애버리는 그런 제도가 좀 많이 나왔죠. 그쵸? 근데 사실 이거를요 정치인들이 막 다 하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웬만해서는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진 않으니까 잘못된 제도들도 막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계층 이동은 불가능해지는. 맞네요. 10년이라서 모은 돈이 부자 일주일 소득이랑 비슷해. 가난한 사람들이 마약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나라는 끝장이다. 그런가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달라요. 국민성이.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되게 좀 독특한 민족인 것 같아요. 아닌가? 맞아요. 구배서 특이하죠. 그래서 보통은 요 정도 됐으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계층화를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를 못 받아들이는 민족인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때 어떻게 살았을까? 조선시대 때까지는 계층이 당연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하지만 그때도 동학농민운동 막 이런 거 일어났잖아. 그쵸? 그 계층이 당연했던 그런 신분제 사회에서도 농민운동 같은 거 막 일어나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실 평등을 좋아하는 민족이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인권 유린하는 거 못 참아. 이런 민족이긴 한 것 같아요. 선 넘으면 들고 일어나죠. 레볼루션이야.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혁명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얌전하고 말 잘 듣는데 선 넘으면 난리 나는 그런 민족이죠. 불꽃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서 이렇게 저항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맞아요. 말 잘 들어. 우리나라처럼 말 잘 듣는 민족이 어딨어. 그쵸? 근데 이제 선 넘으면 쌀가마에 모래 타니까 바로 불탔던 사건. 맞아.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정말 계층의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망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아봤자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자식을 내가 낳냐. 내 자식을 낳아서 바닥 깔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지 않은 거죠. 그쵸?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해서 애도 안 낳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이를 낳는데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겠어 이러는데 다른 나라 국민들은 그냥 가난해도 출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열이 높다는 것도 우리나라가 망할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죠. 망할 이유라고 하기가 되게 웃긴데 대학 진학률이 우리나라가 엄청 높잖아요. 다른 잘 사는 나라들 봐도 대학 진학률이 이렇게 높지 않죠. 우리나라는 대학 무조건 가고 보죠.
근데 그 대학을 가고 보는 것부터가 계층 이동을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대학이라도 가고, 그리고 대학 다 가. 대학 다 가니까 안 가면 안 돼. 이런 것도 좀 생기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워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고 이런 꿈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죠? 지식 수준이 너무 높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죠. 그냥 그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게 되죠. 아, 맞네요. 인구가 안 늘어서 내수도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언제 망할까요? 근데 몇 년 전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몇 년 전부터 제 주변 친구들이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여자들은 정치에 관심 별로 없어.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언젠가부터 친구들이 가끔 정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 우리나라가 망해간다는 친구야. 왜냐면요. 정치가 너무 심각하면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거든요. 왜 이 모양이야?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보통은 정치에 관심 없는 이유가 딱히 뭐 내가 정치에 관심 가져봤자 그냥 우리나라 그냥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관심 안 가져 이건데요. 그 정치에 관심 없고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심각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뭐 열심히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망할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20년이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망하는 거 보고 죽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 전에 그런 영생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영생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사는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면서 고인물들의 사회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글쎄요. 이렇게 계층 차이가 나서는 고인물들이 영생을 얻고 싶어 할까? 부자들은 영생 얻고 싶어 하는 거 맞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싶어 할까요? 과연? 영생 얻었다가 이렇게 그지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영생도 안 얻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밑에서 일해주는 일개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부자도 의미가 없죠, 사실. 그죠? 300년 동안 노동해서 재산 축적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상위층은 더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어떤 일이 터져서 망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자본금이 10만 원이 있는 사람하고 100만 원이 있는 사람하고 출발이 다르죠. 아닌가요? 똑같이 주식을 산다고 해도 10만 원어치 사는 거랑 100만 원어치 사는 거랑 다르잖아. 같은 걸 산다고 해도. 그래서 이미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돈이 있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그 부동산 투기 같은 거 문제 되게 많잖아요. 부동산 투기만 봐도 돈 없는 사람들은 집 한 채도 없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막 건물도 있고 집도 몇 채씩 있고. 근데 그게 있는 돈으로 집을 사면 집값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막 2배가 되니까 몇 년 후에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똑같이 주식 사서 망해도 결과가 달라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있죠. 부자의 가장 좋은 점은요.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내가 돈이 지금 전 재산이 1000만 원이야. 그럼 그걸로 투자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근데 부자는 전 재산이 1억이야.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어서 300년 동안 일을 해도 그지는 그지야. 하층민일 수밖에 없어요. 300년 동안 열심히 하층민으로 사는 거죠. 그냥 그 연명하면서. 경험의 차이. 맞아요. 경험의 차이도 있죠. 그리고 실패를 해도 두렵지 않아요. 실패해도 그냥 다시 하면 돼. 근데 가난한 사람은 실패하면 끝이죠. 그런 리스크의 차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벌써 그런 지경이 됐죠. 근데 정말 한 10년만 지나도 완전 자리 잡지 않을까요? 이런 거. 그 계층화. 사실 우리나라는 그 고시가 없어진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고시 누가 없앴나요? 예전에는 그 개천에서 욕난다. 고시 패스하면 그래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있었잖아. 근데 없어졌죠? 그 고시. 저는 그게 없어진 줄도 몰랐어요, 사실. 근데 언젠가 보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고 깜짝 놀랐는데 정치에 관심 없어서 몰랐죠, 없어졌는지.
근데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사람들이 어째서 우리는 서민인데 왜 서민들이 부자 정치인들만 뽑는가? 그 양대 정당 있잖아요. 그 양대 정당만 뽑죠. 죽어라. 그 사람들은 어차피 기득권층들인데. 그래서 그 기득권층이 아닌 사람은 선거에 나와도 사람들이 뽑아주지도 않아.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현상 아닌가요? 막 욕을 하면서 맞아요. 어차피 둘 다 기득권층일 뿐인데 그쪽만 뽑죠. 다른 제3당도 없어,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냥 망하는 건 이미 정해진 거 아닐까요? 너무 부정적인가? 망하면은 우리나라는 누가 점령할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러면 또 나라 팔아먹는 사람 생기나요? 정치인 중에? 제2의 이완용 생기나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손 털 때가 됐어. 나는 나라를 팔아먹고 부자 될 거야. 이런 생각 하겠죠? 근데 식민지가 될까요? 과연?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그냥 그 나라에 흡수가 될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북한과 중국만 아니면 돼. 북한도 같이 팔릴까? 병합이 될 것 같다? 그쵸? 옛날처럼 막 그렇게 일제강점기 같은 그런 지독한 식민지는 아닐 것 같긴 해요. 요즘 시대에는. 그쵸? 가장 확률 높은 게 미국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넘어간다면 북한은 중국에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이 망하는 순간 통일은 물 건너가는 거지. 어쨌든 그렇네요. 꽤 이렇게 디스토피아 같은 얘기를 했네요. 자본주의 얘기하다가. 어쨌든 하지만 우리나라가 망해도 기득권층들은 이미 다 미국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아닌가? 어쨌든 이 땅에 남아있는 서민들만 피해보는 거죠. 어쩌다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역시 디스토피아가 재밌네요? 아닌가? 디스토피아 이런 거 영화 안 나오나요? 그런 영화 만들 생각 없을까?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소재. 디스토피아가 개꿀잼이에요? 어쨌든 이런 영화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명장이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